뭐 슈퍼리치 스페셜 비슷하네요, 그죠? 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코드 번호 005930. 삼성전자. 딱 하나 알고 있어요. 옛날에 포스코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까먹었어요. 자, 심재현 기자. 예. 네, 오늘 주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엊그제만 해도 겐역시 세 번째. 그렇죠. 네. 요게 뭐 예약 판매가 1,000만 대?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와, 이게 과연 이 스마트폰 성장세가 한도 끝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 가졌는데 지금 앞다투어 이제 조금씩 이제 목표가가 낮아지고 있대요. 네, 그리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조짐을 읽어야 네.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반장님, 유 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면은 상반기에 전차 군단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고 또 최근에 조정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좀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8월 폭락장 이후 9월 들어서 좀 목표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 1분기까지 목표가가 계속 상향됐었는데 지금 목표가가 이번에 하향된 것은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디가 그랬던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관련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조금 하향했는데요. 19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큰 우려할 바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향폭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한국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월에 150만 원 제시했었고요. 3월에 165만 원 그리고 4월에 195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상향해 왔습니다. 빠른 지금 상향세를 보였었죠.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6월 들어서 지금 170만 원으로 목표가를 13% 정도 하락시켰다. 요거는 이제 좀 큰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현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한 최고가 200만 원에서 최저가 한 146만 원 정도까지 지금 분포가 돼 있거든요. 146만 원이라고 해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28개 증권사, 국내 증권사 28개 증권사 평균치가 한 175만 원 정도 되고요. 외국 증권사 보면은 지난해 3월에 메릴린치가 국내외 증권사 통틀어서 최초로 목표가 200만 원 제시했었습니다. 그냥 화끈하죠, 뭐. 네, 그렇죠. 200만 원 제시한 다음에 질러도 되죠, 사실은.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도 대신증권이라든가 네. 메리츠증권 이런 데가 한 200만 원 계속 제시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를 조금 하향하고 실적 우려가 나오는 김에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메릴린치가 200만 원 제시했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이 목표가 평가를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목표가 200만 원 때려놓고 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나올 정도로 그런 눈초리가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쇼킹했던 그런 목표가였고요. 이번에 좀 목표가가 하향되면서 200만 원 목표가도 좀 일부 앞으로는 하향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제가 지금 보니까 서원석 애널리스트 이분도 반도체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유를 보니까 D램 가격이 좀 바닥에서 가파르게 오르다가 좀 반등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랜드 가격은 계속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스마트폰은 좋고 지금 D램 가격이 사실은 많이 빠졌다가 조금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좀 둔화된다는 건데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어떤 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D램 가격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과연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좀 이익이 덜 깎아먹을지 이런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추고 네. 그에 따라서 목표가도 상당 부분 조정했는데 뭐 얼만큼 낮춰 잡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부담을 느낀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겠죠. 물론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그 국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그것도 최초로 처음으로 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깎는다. 이거 자체가 상당한 그 애널리스트한테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용감한 녀석들인가요? 이렇게 목표가를 깎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근거가 어느 정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D램 가격 폭이 하락폭이 좀 크다 이런 점을 들 수 있는데 뭐 D램 가격 흐름을 보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한 5.6% 하락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낸드 가격도 한 13.5% 정도 하락했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적어질 것,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2분기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향세가 이제 2분기에만 그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 서원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는 한 8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한 7조 원대, 7조 6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도 좀 하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도 좀 목표가를 비슷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아직 용감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적 전망 하향세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동양증권 같은 경우가 오늘 내놓은 리포트에서 당초 예상보다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도체 부문 부진 때문에 그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실적 그 낙폭은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비슷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D램 가격이 2분기에 들어서 한 20% 가까이 하락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D램 그 평균 판매 단가도 한 16%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28나노 수율이 개선되면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 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개선세가 조금 지연되면서 원가 절감이 생각보다 조금 미미하다. 그리고 낸드 가격, 아까 말씀드린 낸드 가격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미하지만 그 갤럭시 3 나오는 거를 앞두고 기존 휴대폰 판매량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 그 갤럭시 3도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케이스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출하량이 줄어들었다. 왜 케이스가 뭐가 문제인데요? 그 케이스에 있어서 무슨 그 문제가 케이스? 조금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불량이 좀 발견돼가지고 네네. 납품사에서 케이스 물량을 그 원래 양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삼성전자 그 갤럭시 3 출하량이 조금 줄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가가 조금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네. 자, 목표가 평균치가 한 170만 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가가 한 120만 원, 네. 123만 원. 네. 한 5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목표가가 높아요. 낮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목표가가 낮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게 보면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주가가라는 것은 그 모멘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모멘텀을 먹고 사는 건데 이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좀 꺾인다.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 여전히 그 실적 개선세는 계속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2분기 실적이 조금 하향되더라도 이렇게 좀 하향돼서 실제 나오더라도 1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완연히 두드러지거든요. 하지만 그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에 있어서 한 텀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모멘텀을 먹고 산다. 제가 지금 적었습니다. 우리 심재현 기자. 네. 네. 아주 좋은 말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한 월봉을 한번 잠깐 보면 추세가 그냥 대단했죠. 그렇죠. 네, 작년 네. 하반기부터 사실은 근 1년 동안 지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5월 달 많이 빠졌어요.
5월달 네. 보니까 한 13% 5월달 빠졌는데 장대 음봉이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단순한 차익 실현인 건지 아니면 뭐 유럽 때문에 네.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외국 자금 빠져나가면서 뭐 이렇게 조정이 온 건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20만 원 대 170만 원. 뭐 목표가만 따지고 보면 뭐 지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 법도 한데 심재영 기자 얘기한 대로 추세가 네. 꺾였다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아, 근데 저는요, 반도체 아무리 안 좋아도 왜 1분기 실적 때 나왔을 때만 해도 반도체는 당연히 안 좋았지만 스마트폰이 다 거진 상쇄해주면서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2분기나 3분기에도 그거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업 쪽은 어떤가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서 약간 출하량이 줄었다 이런 것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 뭐 전망은 좋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 판매량 1,000만 대 이렇게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까 물량 감소 부분 네, 말씀드린 네. 것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줄어든 것을 상쇄하고 그 이익 부문에서는 훨씬 더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를 하자면 네. 그 물론 그 추세에서는 잘 봐야 되지만 그 휴대폰 때문에 묻다가 반도체 때문에 조금 표정 관리를 못 하고 있다.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 웃지 않겠냐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조금은 좀 인상이 구겨졌다가 그래도 좀 지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애플도 요새는 조금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고점을 과연 뚫고 올라갈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심재영 기자가 얘기한 그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의 둔화 이거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태평양 물산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